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하루 참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 아침 신문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제목들을 뽑아 올렸더라고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는 윤석열에는 초법적이라고 얘기하시고 조국한테 대해서는 마음의 빛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똑같은 제목을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뽑아 올렸더라고요. 뭐 동아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는 제목이고. 자, 아주 뭐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문 대통령. 글쎄, 지금 기분 좋은 게 앞으로도 기분이 좋을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제가 이제 아는 변호사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야인 시절에 목욕탕에서 한번 만났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패해서 좀 힘이 없을 때였죠. 그래서 이것저것 말을 붙였대요. 워낙 그 친밀성이 좋은 분이라서.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목욕탕에서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검찰 개혁하고 경제 민주화다. 그걸 이렇게 몇 번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분이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그 소득주도 경제성장, 소주성이라고 하는 게 경제 민주화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의지가 경제 민주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잡아가지고 경제가 잘 될까요? 이미 어떤 외국 학자는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란 건 없다. 소득주도 빈곤, 소주빈이 나올 거다라고. 경제학 이론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아주 소주빈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강남의 집값을 잡으면은 땅값이 안 뛸 것 같지만, 집값이 안 뛸 것 같지만 더 뜁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잡고 있는데 계속 삐죽삐죽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또 그걸 잡기 위해서 또 덮어씌우고 하는 게 뭐 정책실장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누가 하는지 뭐 관심도 없습니다. 좀 그 뭐 한성대 교수 하시던 분. 하도 이 정부의 실장 수석들이 좀 시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경찰의 엘리트화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정으로만 때려잡으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봉급이 적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봉급이 충분하면은, 제가 여러 기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제일 째째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자기 봉급만큼의 정보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얻어먹질 않아요. 얻어먹지 않고 항상 남한테 사주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야 정보 수집이 잘 되죠. 해외 나가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요. 한국 국정원이 안기부가, 중앙정보부가 옛날에 잘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얻어먹고 어떻게 정보활동합니까? 수사활동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경찰은 박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같은 경우,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교통신호 위반한 사람 잡아가지고 말 따는 경우에 라면값 좀 주세요 하고 봐주고, 또 일부러 잡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부정부패가 없으려면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트가 돼야 됩니다. 엘리트가 돼가지고 자기 분야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사법 집행을 할 때 뭐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뭐 막 고성불패로 나오면 밀리는 경찰이 되면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검찰에 여러분들 고소해봐야 대부분 경찰로 넘겨서 거기서 의견이 오는 게 따라서 검찰이 기소하거나 말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큰 범죄, 예를 들면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가 아닌 이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안사건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옛날 반부패 수사부가 하는, 특수부가 하는 그런 수사 외에는 대부분 경찰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대로 검찰이 기소를 하고요. 따라서 그거를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건 좀 잘했다고 봅니다. 경찰 엘리트화 하십시오. 부정부패에 적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하는 건 맞고요. 지금부터 제가 계속 반대하는 게 공수처 문제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쓴 책 운명이라는 게 있죠. 운명. 이거 아마 경향신문에 있는 분하고 같이 썼을 겁니다. 사실 이 책 운명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문 대통령의 정치관, 이념관 많이 들어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표현 안 돼 있지만 쭉 읽다 보면 아, 이 사람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는구나 하는 것들, 뭐 저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어떻게 해서 운동권이 되었구나, 경희대 시절에. 진짜 사상투쟁 뭐 그런 엄청난 사회주의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여기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을 쭉 보게 되면. 검찰에 대한 얘기도 여기 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요, 우리 경찰이 사법경찰관인데 그분들이 하나 부족한 게 있죠. 수사를 확실하게,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김영삼 정부 때까지 뭐가 있었는가 하면 경찰청에 사직동팀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지휘하는 거는 경찰청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법무비서관, 나중에 이름 바꿔서 뭐 사정비서관 또는 민정수석, 이런 데서 직접 경찰을 지휘합니다. 검찰은 지금 전체 인원이 한 2,000명? 3,000명 되려나? 그 정도 겁니다. 경찰은 15만 명입니다. 육군보다는 적고요. 해군, 공군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게 큰 조직입니다.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있는 것보다도 파출소가 더 많을 겁니다. 제일 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안에서 뭐가 있는지까지 정보를 많이 알거든요. 그 정보를 쭉쭉 모아서 서울 본청으로 오게 되면 거기서 추려서 청와대도 가져가고 국정원도 가져가고 기무사도 가져가고 군도 가져가서 다 활용하는 겁니다. 경찰도 자기들이 쭉쭉 뽑아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하죠. 그 정보를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게 사직동 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법경찰관이니까 수사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넘기면은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바로 수사를 들어가니까 무서운 조직이었죠. 그 법무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하명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정권의 개입니다, 개.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복잡한 일도 정리한 거 그건 많지만은 권력형 수사를 함으로 해서 정권의 신여 역할을 했던 게 사직동에 있었다고 해서 사직동 팀입니다. 지금은 그 사직동에 가시면요, 사직공원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사직파출소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서울시립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사직동 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대통령 하명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바로 이첩을 하고 하는, 그 다음에 정보활동도 스스로 해버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국정원보다 더 셌으니까,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보다도.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도 문제가 되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항상 잘하냐 하면 가끔은 오바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일본을 참고할 때 동경지검 특수부가 대단하다, 또 교토지검,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들도 오바한 거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함부로 없애지 않아요. 또 개량해서 씁니다. 우리 이게 문제가 되면 없애고 새로 만들고, 아이 참 너덜너덜한 조직입니다. 그 김대중 정부 때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없앱니다. 사직동 팀을 없앱니다. 2000년 10월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그 후에 뭘 만드는가 하면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일종의 사직동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비슷한, 지금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청와대가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를 잡는다는 이유로 명분으로 약점을 잡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너무 크고 거기다 지시하면 소문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별동대처럼 작은 조직이 필요한데 사직동 팀이었고 공직기강이었고 공직자 윤리실이었죠. 근데 공직기강 이런 것들은 사법경찰관이 아니거든요.
사직정팀은 경찰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보도 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걸 유지하다가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평생 변호사 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절에 뭘 만들려고 했냐고 하면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안 됐죠. 네. 그리고 지금 문 대통령이 하신 겁니다. 이 공직자 비리수사처인가요? 고위공직자 이 첫 법을 보게 되면 대통령에서부터 우리 5부 요인,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모든 장관, 검찰총장, 그 다음에 장성들, 높은 사람들은 다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조사하는 주체가 누군가 하면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은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보다 더 셉니다. 네. 힘 있는 자들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 할까요? 하명기관인데. 그리고 기소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여기 이분들은 검사를 겸직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의원은 민변의 검찰청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근데 이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했습니다. 뒤에 건 좋고 앞에 건 반대인데 둘 다 하고 싶었겠죠.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이번에 기자회견 하셨는데 저게 바로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저걸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분이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자본주의 경제학 원리와 어긋납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두 개의 검찰이 있으면 반드시 싸움이 납니다. 조선에 두 개의 군을 둬가지고 신식군대를 우대하고 구식군대를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차별받게 되죠. 구식군대가 반란 일으킨 게 이모군란입니다. 민비정권이 그렇게 할 때 구식군대가 반란 일으켜서 대원군을 내세워서 쿠데타를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꼭 맞아야 되나요? 역사를 왜 허투루 보나요? 검찰 평시에는요. 우리나라 군대는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훨씬 셉니다. 근데 그 검찰권을 대통령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검찰권을 소수의 검찰권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망하자는 얘기고 장기 집권하자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기자들 정신이 강하다고 하면은 지금 기자협회부터 좀 투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더군다나 이 이름도 공직자 수사처라 그래서 뭐 수사를 할 수 있듯이 딱 이름을 넣어놔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해야 되고요. 헌법 위반이고요. 이건. 그래서 지금 뭐 야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켰을 때 강하게 저항하다가 지금은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총선이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겠죠. 총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총선에서 만약에 정부 여당이 이긴다면 아주 희희낙낙하면서 이 법을 밀고 나가면서 고위공직자 약점을 찾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바른 말 못합니다. 언론도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언론도 힘든데. 그래서 뭐 일반 국민들은 아유 그놈들끼리 싸우는데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하겠지만은 결국은 대한민국도 엘리트가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 엘리트들이 다 털면 약점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또 진급하겠다고 고개 숙이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죽고 민주주의가 죽으면 경제도 죽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일으키는 건데 특정 세력이 다 말아먹고 그쪽에 줄 선 라인만 잘 서게 되면 그게 독재로 가게 되면 독재 경제가 잘 안 됩니다. 가난하지만 유능한 독재자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권은요. 386 주사파 세력으로 대표되던 임종석 비주사 계열, PD 계열의 산호맹이잖아요. 산호맹 멤버가 누구였어요? 조국이었잖아요. NL 계열하고 PD 계열이 합쳐져 갖고 문 대통령을 미는 구도로 지금 청와대가 굴러가는데 그게 그 집단 지도체제 비슷한데 이게 정부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남북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해갖고 통일하겠다? 통일된다고 한들 대한민국이 일치월장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는 나라니까 막아는 내겠죠.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꼭 그래야 됩니까? 아닌 건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2개의 검찰을 운영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공직자 비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정부, 권위주의 정부가 사직동팀을 운영한 것도 사실은 무리인데, 그 홍콩에서는 염정성가를 운영하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뭐 비슷한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 경찰 조직에 가까운 거지 기소권은 없습니다. 우리도 뭐 부정방지위원회도 만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자꾸 조직 만들고, 조직과 뭐는 만들수록 커진다며요. 그럼 나중에 조직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검찰, 경찰이 정치화돼가지고 진급권, 인사권에 꼼짝 못해. 지금 대통령 보니까 어제 인사권, 내가 갖고 있다고 막 얘기하시던데, 그 국민이 위임해준 인사권을 왜 이렇게 자랑을 합니까? 참 교만해도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인사권을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쓰고, 공정한 검찰, 공정한 경찰을 만들어야지. 그 말 안 듣는다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초법적이라 그러고, 조국에 대해서는 마음에 빚이 있다 그러고, 이런 대통령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공수처만은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국민이라면 꼭 막아주십시오. 법이 통과됐고 7월인가 6월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더 암울해집니다.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국민이라면 이거는 막아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